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국내 증시 나락과 행보 어디로 가나? 라는 제목으로 국내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4% 이상 하락을 보이면서 66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피는 1.83% 하락한 219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밤에 미 증시는 좀 악재 육수가 좀 연이어서 터지면서 3대 증시가 떡락을 기록했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긴 했었으나 그 월가 항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의 좀 이상한 발언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아실 건데요. 뭐 S&P 500 지수가 20%더 떨어진다. 지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S&P 500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증시가 20%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너무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한 번 더 이 내용을 짚어줌으로써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2022년 7월 이후로 정말 최저가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각종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연준이 피봇 가능성을 제기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미 연준은 뭐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견조하고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발을 뭐 시스템 위기설도 제기됐었고,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25bp 인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마저 이제 미 연준에 너무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가격하다,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미 연준은 제갈 길 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5%를 기록할 것으로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1월에 있을 회의에서도 75bp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 그 다리가 무너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었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었는데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끼치는 모습입니다. 빨리 종전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20차 당대 개최 관련해서 7중 전회라는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약 170명이 모여서 개최하는 건데 시진핑의 이제 국가 주석 집권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20차 당대를 뭐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의 때 뭐 다시 봉쇄령 재개, 그다음에 미국 IT 핵심 부품, 중국 수출 규제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좀 좋지는 않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뭐 추가 안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잘 안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고 뭐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이 원활히 좀 안 먹히면서 영국도 삐그덕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난주 그 다음에 오늘까지 전 세계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은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좀 하락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069억 원, 외국인은 1994억 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3099억 원 순매도하면서 2차전지주를 제외한 전 종목이 거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자동차가 UBS가 이제 포드 GM 같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조정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 둔화가 우려되면서 관련주가 하락했는데 이 내용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또 한 번 더 의견을 줌으로써 오늘 기아, 현대차 같은 국내 자동차주도 역시 못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지만 지난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대 중후반으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장막판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이 142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각각 646억 원, 754억 원 순매도 함으로써 코스닥이 4%대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당분간 이번 주는 13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증시 이벤트 이슈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
보다는 좀 행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음, 삼성전자가 조금 아직 못 가고 있는데 2022년 10월 11일 오늘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각 구간마다 이제 라인을 좀 그어놨었는데 55,300원 라인을 이렇게 지난주에는 넘어섰다가 약간 반등하나 61선을 터치하나라는 기대감을 좀 주긴 했었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의해서 그 영향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55,300원 라인 언더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장마판 55,300원 넘어서서 55,4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3일날 증시 이벤트가 있죠. 옵션 만기의 1, 그 다음에 미국 9월 CPI 발표가 있죠. 요 증시 이벤트를 앞두고 55,300원, 58,400원, 요 지금 2차 구간이라고 할게요. 1차 구간, 2차 구간이라고 할 때, 요 2차 구간 안으로 이제 올리려는 에너지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흐름도 굉장히 지금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는 지금 1차 구간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미국 9월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 9월 CPI가 꺾인다, 많이 좀 꺾인다 라고 보여지면 증시에는 조금 호재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9월 CPI 발표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55,300원 라인 이상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대중 반도체 규제에 의해서 전 세계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었죠. 지난밤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무려 10% 폭락을 기록했었는데 다행히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오늘은 좀 적게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TSMC도 7% 급락을 했었고 화요일 날 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기대만큼 막 이렇게 정말 공포감을 줄 만큼의 하락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 정부의 조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미친 영향이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좀 살펴보면 중국 내에 있는 생산 시설이 있는 비중국 기업, 삼성전자, SK 같은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서 수출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 상무부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과 다르게 개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 가능성을 좀 열어뒀던 점이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마냥 안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추가 규제로 인해서 SMIC, YMTC, CXMT 같은 그 중국 반도체 기업이죠. 이런 중국 기업들의 그 첨단 노드칩 생산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친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다. 뭐 근데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뭐 미국이 뭐 넘어서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냥 호재는 아니고 중국 기업에 한해서는 호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더 앞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고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 9월 PPI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13일 날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한국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 9월 CPI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센은 이제 8.1%, 코어는 6.6%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수치보다 낮아야 되겠죠. 지금 물가가 꺾인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3일의 그 발표에 좀 주목되고 있는 모습이고 13일은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14일은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 관련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13일이 가장 중요하다. 13일의 그 미국 CPI가 10월의 모든 증시를 다 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증시 한파 예고, 증한 펀드 가동할까? 빨리 가동해야죠. 지금 정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거 빨리 멈추고 증한 펀드, 뭐 공매도 금지는 잘 모르겠고요. 증한 펀드만이라도 빨리 좀 가동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고용이 좀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킹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대 상승 시도. 전반적으로 오늘도 역시 안 좋은 뉴스들이 증시 뉴스를 뒤덮고 있네요. 13일까지 조금 더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때 이후로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힘내시고 투자 너무 이제 뭐 워낙에 하루하루 뉴스들 쏟아지는 것들이 안 좋은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제 좀 귀를 닫고 그냥 전반적으로 큰 흐름만 좀 살펴보시면서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